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하는 역할은 아시는데, 이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어떤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다? 에피네프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교감신경하고 굉장히 친한 호르몬이 뭐다?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노에피네프린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에피네프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같이 봐주시고, 동공은 커지고 혈관은 쪼그라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눈물의 분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엔드 기관지는 조심하세요. 넓혀져요. 기관지는 확장이에요. 그러면서 방광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그럼 방광이 늘어나니까 소변이 별로 마렵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배뇨가 억제된다. 그래서 이 세 줄은 여러분 교감신경 역할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뇌척수액이에요. 그럼 뇌척수액은 만들어지는 부위는 뇌실이라는 공간인데 이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두 번째는 그래도 단답형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는 부위가 어디냐 이런 말 물어보죠. 거기를 지주막 하강. 근데 우리가 말을 좀 용어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미막 및 공간 이렇게도 부르겠습니다. 지주막 하강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 뇌척수액을 검사하려고 하는 그 검사가 뭐다? 요추천자라는 거 했었죠. 할 때는 새우등, 하고 나서는 앙와이 3, 4번에서 한다. 금식은 천자는 금식은 안 한다. 멸균 소독 어떤 거? 멸균이라서 외과적 무균수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이 뇌척수액은 양이 그렇게 안 많아요. 한 150cc 정도인데 이 뇌척수액을 보관할 때는 어디에 보관한다? 실온에 보관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호르몬의 기능까지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항이뇨 호르몬 있죠. 항이뇨 호르몬을 다른 이름으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해. 그래서 혹시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가끔 자꾸 물어사서 원생들은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는 소변이 나가는 거를 막는 거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거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일하고 관련이 있을까? 수분이 안 나가니까 BP, 혈압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 그 말인 거고 그 중에서 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뭐였다? 요궁증이고 이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반뇨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반뇨로 인해서 활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호르몬 중에서 혈당 상승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었어. 혈당이 올릴 거야. 그 호르몬 중에서 알아두시죠. 코르티졸,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파이로신. 이 네 두 줄에 걸친 거는 혈당 상승과 관여가 있다. 반대편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중 대부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다? 전엽이에요. 전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저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엽에서 나오는 거에서 대표적으로 자극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 자극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죠? 했고 그러면서 엔드 전압에서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젖샘 자극하는 적분비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프로락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성간호에서 프로락틴이 분비되니까 젖이 나오는 거야. 아기를 낳으면서. 근데 얘가 나오면서 어떤 일을 또 모성에서 했어요? 배란을 억제해서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 모유의 장점에 어떤 게 있으냐면 프로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되어서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는 게 모유의 장점에도 들어갔어. 그때 적분비 호르몬 이름이 나왔었어요. 프로락틴입니다. 그리고 전엽에서 나와요. 그럼 제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지.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여러분, 갑상샘 호르몬은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전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갑상선에 가서 이래 하고 자극만 줄 거야. 그럼 자극을 주면 갑상선에서는 어떤 호르몬 분비가 될까요? 타이록신, 그리고 또 칼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거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이러면 X 다른 거예요. 기억하고 그러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딱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두는 게 낫겠죠. 어떤 거다? 옥시토신. 그리고 또 항이뇨 호르몬이죠. 두 가지 나온다는 거. 특히 옥시토신은 모성간호에서 중요한 거죠. 자궁 수축이라는 거. 그리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하면 타이록신, 칼시토닌. 그 다음에 밑에 부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칼슘하고 관련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칼슘을 어디로 끄집고 간다? 혈관으로 끄집고 가.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부갑상샘 호르몬이 얘가 상승하면 분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혈관 안으로 칼슘이 많이 가겠지. 그럼 혈관 안으로 칼슘이 많이 간다는 말은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겠지. 그럼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니까 어디 갔다가 확 낮아빠지면 골절도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골절이 일어나. 뼈에 칼슘이 다가버려서 뼈에는 칼슘이 아니 혈관으로 칼슘이 다가버려서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췌장 중요하죠. 췌장은 인슐린, 글루카곤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고안에서는 어떤 관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는 거 그리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리고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다른 말로 남포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때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할 것. 용어 정의, 용어의 기능을, 이 호르몬의 기능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거 하면 수질 하면 어떤 거다?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피질 껍질 하면 뭐다? 코르티졸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코르티졸 특히 이 코르티졸은 뭐와 관련이 있다? 혈당 상승 아까 관련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다른 기관들은 호르몬만 만들어내는데 성분되는 호르몬도 만들고 하는 일도 해.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다. 겸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 위에 보시면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그랬어요. 혼합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일을 다 한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런데요. 그럼 그곳은 어디다? 직장이죠. 췌장은 소화기에 속하고 호르몬도 만드니까. 그리고 난소죠. 난소는 어떻게? 난자 만들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만드니까. 그리고 고환도 마찬가지죠. 정자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분비하니까. 췌장, 난소, 고환은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혼합형 분비선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 이제 인체 구조니까 여성의 생식기에서 바깥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거를 물어봤을 때 바깥에는 종류가 많지. 그럼 안에 들어가는 건 몇 개밖에 없었다? 네 군데니까 네 군데 이름을 땡시하게 알아두자고. 난소, 그리고 자궁관이라고도 하고 난관이라고도 하거든요. 난관, 자궁, 질,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질 입고 주름, 질 입고 주름을 뭐라고 하죠? 선녀막이라고 하죠. 그거는 내생식기에 속해요? 외생식기에 속해요? 외생식기. 그죠? 내생식기 안에 없잖아. 그 말인 거죠. 그럼 이때 난소의 기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궁관 기능 알아두시고, 자궁의 기능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난관은 난자, 정자가 수정되는 장소잖아. 특히 난관의
상대부에서 모성간호에서 수정되잖아. 그럼 그 수정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난관을 잘라서 그거이지. 그게 바로 영구적 기인법 중에서 뭐라고 한다? 난관 결찰술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었고, 자궁은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 그죠?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라는 거 기억하고, 자궁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궁 앞에 뭐가 있어요? 방광. 자궁 뒤에 뭐가 있어요? 직장. 그래서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입니다. 자, 피부는 가장 바깥부터 안쪽으로 말했을 때 표피, 진피, 피하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 이때 진피가 시험에 나왔었죠. 진피가. 이때 표피는 바깥쪽이기 때문에 표피에 있는 건 뭐다? 각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인분들 각질 많잖아. 그럼 각질이 많으니까 혈압 재거나 할 때 뭐 하면 톡톡 풀거나 할 때 풀풀풀 난리잖아요. 각질이 존재하는 건 어디다? 표피예요. 근데 표피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요. 그럼 혈관과 신경이 있는 거는 어디에 있다? 진피에 있어. 그래서 진피에는 종류가 유두층, 그리고 그물처럼 생겨서 그물층이라고 했는데 신경과 혈관이 있는 부분은 어디다? 유두층에 신경과 혈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문제에서 아마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경험 있었을걸요? 그래서 유두층에 신경과 혈관이 있어요. 그럼 그물층에는 뭐가 있다? 피지, 이름 같은 거나 땀 같은 게 나오는 게 진피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진피에 있는 거 하면 신경, 혈관, 그리고 기름, 피지, 그리고 땀. 요 네 가지가 진피에서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럼 피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하, 지방이라고 하잖아. 지방 조직이 있는 곳은 피하에 있어요. 그래서 진피가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피에다가 주사하는 게 뭐예요? 진피층에다가 주사하는 게 피부 주사잖아요. 알레르기 볼 때. 그래서 이 진피 주사가 아프잖아. 아프잖아. 이유가 신경이 있으니까. 신경, 혈관, 피지, 땀이 있는 곳이 어디다? 진피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피부의 기능 한번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눈입니다. 눈에서 여러분 너무 복잡스럽게 하지 마. 아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하지 마. 아셨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문제 하나 나오면 까짓 거 풀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눈의 기능 중에서 그 부위 중에서 우리가 홍채라는 거 하나 만약에 굳이 보신다면 홍채 정도는 그래도 좀 봐주세요. 홍채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다? 홍채는 카메라에서 조리개 역할처럼 돼 있어서 봐봐 여러분. 동공이 있어. 그럼 이 동공이 있으면 동공 옆에 힘줄이 있다? 동공 옆에 힘줄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밝은 빛이 벌써 밖에 났어. 어두운 데다가. 그럼 눈이 어때? 불시지. 그럼 이때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동공을 어떻게 한다? 옆에 있는 힘줄이 작게 만들어. 그래서 빛이 적게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불을 꺼서 어두워졌어. 그럼 어두운 곳에 가면 잘 안 보이니까 보려고 애를 쓰겠지. 그러면 동공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동공 사이드에 있는 힘줄이 동공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을 얘는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그거 조절하는 힘줄을 뭐라고 한다? 홍채예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런 말하면 홍채예요. 그러면 수정체는 안경으로 친다면 렌즈인데 하는 일이 어떤간다? 우리가 뭔가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히터 또는 에어컨, 선풍기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이게 망막에 눈에 맺히게 만드는 게 렌즈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수정체다. 이 수정체가 혼탁되어진 질환이 뭔데요? 백내장이 되겠고. 그럼 이때 렌즈도 여러분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럼 이때
렌즈의 모양을 볼록하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오목하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모양체, 선모체. 그래서 모자가 들어갈 거야. 수정체의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그럼 모양이 볼록하게, 오목하게, 망곡이라는 게 휘어지고 볼록하게 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들어가게. 망곡을 조절해주는 게 모양체다. 결론은 수정체를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면 모양체, 산모체, 공공, 삐 이렇게 말하면 홍채예요. 그 정도까지는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망막은 어떤 일을 한다? 자, 히터를 했을 때 히터가 내 눈에 맺히게 만드는 건 누가 했어? 수정체가 했어. 근데 저게 히터구나, 선풍기구나 하고 그거를 뇌로 보내주는 역할은 누가 한다? 망막이에요. 그래서 뇌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 망막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7번, 8번은 용어 정의 그래도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7번, 8번은 그럼 7번에서 녹내장 나왔어요. 그럼 녹내장은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거. 그럼 이때 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뻐개지듯이 아프면서 특징이 뭐였어요? 눈앞에 무지개 전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지개 파편 조각들이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게 느껴지면 무슨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녹내장이에요. 그러면서 실명될 겁니다.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지저분해진 게 뭐라고요? 백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너 파트로 갑니다. 귀입니다. 자, 귀는 제가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쪽에 밑에도 제가 화면에 삽입을 해놨는데 그거로는 좀 복잡스러우니까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때 귀는 구조를 했을 때 피부는 턱귀, 진피, 휘하 이렇게 나누었다면 귀는 어떻게 나눈다?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귀, 외이, 가운데 중이, 한쪽에 내이 이렇게 나눌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랬을 때 했을 때 여기가 바깥이잖아요. 그럼 외의에 속하는 건 어디냐면 요 바깥이 귓바퀴부터 들어가는 기부터 해서 여기 고막까지가 어디에 속한다? 외의에 속해요. 그럼 고막은 어떤 일을 한다? 외의에 속하면서 중의의 경계선이 될 건데 자 소리가 어, 야 이렇게 볼 때 야 이렇게 울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진동을 느끼게 만드는 게 어디서 한다? 고막이에요. 자, 누구야? 부르는데 누구야야 이렇게 울리는 거. 그게 느끼게 만드는 게 고막이라는 거. 그 말이고 고막까지가 외에 속해요. 그럼 가운데 중이라고 하면 어디가 들어가냐면 중이 이렇게 말하면 이소골 그리고 또 유스타키 오간이라고 하죠. 이게 중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이에는 이소골이라는 뼈예요. 뼈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중이에는 뼈가 이소골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 그리고 길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 우리 여기 귀하고 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에 유스타키 오간이 중에 속해요. 그럼 이때 유스타키 오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압력. 우리가 귀가 왜 이렇게 먹먹하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때 유스타키 오간이에요. 압력 조절 이렇게 말하면 유스타키 오간이에요. 여기에 누가 염증이 잘 생긴다? 소아들이. 그래서 소아 중이염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잘 생겨요?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한테. 왜? 이 유스타키 오간이 짧고 곱고 넓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겨요. 그리고 이 소골은 어떤 일을 하냐면 뼈가 세 개의 뼈가 있는데 하는 일이 소리를 증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스피커 달았다고 생각하면 돼. 스피커. 그럼 내가 누구야 불렀을 때 깡 울린 건 누구였죠? 윙 진동시킨 거는 고막이었어. 그럼 고막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날 때는 소리를 성기처럼 크게 해요. 그 스피커니까. 그래서 누구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죠. 야야야야야야야
크게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소골이에요. 소리가 크게, 점점 크게 내 귀에서 만들어주는 게 이소골입니다. 중입니다. 그리고 안쪽 귀로 가볼까? 안쪽은 내이라고 하는데, 내이에는 두 개 있어. 그래서 달팽이관, 관고리관 기억해. 뭐 전정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관고리관, 달팽이관. 그럼 이때 달팽이관은 어떤 거에 관여한다? 생각. 생각에 관여하고, 관고리관은 모양이 반 정도, 고리가 반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 관고리관은 뭐에 관여한다? 평형이에요. 평형에 관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메니에르 질환 있죠. 메니에르병. 그거는 메니에르병은 외이, 중이, 내이 중에서 어디에 문제다? 내이의 문제야. 특히 관고리관. 이쪽에 뭔가 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이에 있는 거는 고막가지고 가운데 중위에는 이소골이라는 거와 유스타키오관이고 안쪽에는 뭐가 있다? 안쪽 건 여러분 알아두자. 평형에 관계하는 거 뭐라고요? 관고리관. 청각에 관여하는 거는 달팽이관. 이 두 가지는 뇌에 있다. 그래서 이때 청각에 있는 소리를 듣고 관고리관이 평형을 담당해서 성신경으로 우리가 귀가 들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귀의 구조입니다. 하나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십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우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얘기 지금 쭉 해놓은 거예요. 그 오른 페이지로 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뭐다? 짧고 곱고 넓어서 잘 생긴다.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체구조에서 방어적 장기는 뭔가 우리 몸에서 균이나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장기만 말했으니까 골수, 림프절, 비장 이런 데가 방어적 장기 역할에 속한다. 그래서 골수, 림프절, 비장 하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